4단원 복소수부터 수업을 또 해보겠습니다. 복소수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허수 단위 i가 포함돼서 이제 표현이 될 수 있는 이런 걸로 표현되는 수들을 우리가 복소수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실수도 복소수고 허수도 복소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수를 그냥 통틀어서 복소수라고 하면 될 거고, 이거는 보통 요거 할 때 내가 이제 세 가지 기본 규칙을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가 지금처럼 복소수가 나올 때마다 항상 이렇게 실수부와 허수부 꼴로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라 라는 얘기.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뭘 쓸 거냐면은 복소수의 상등이라는 걸 쓸 거거든요. 이렇게 A, B, C, D는 모두 실수고, I는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루트 마이너스 1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두 복소수끼리 같음이 나오면은 결론이 실수부끼리 같고 허수부끼리 같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복소수 문제를 풀 때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항상 복소수 문제가 나올 때마다 I가 있는 것과 I가 없는 걸로 구분하라 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분모에는 I를 안 써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이제 분모는 항상 실수로 쓴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A 더하기 BI가 만약에 혹시라도 이렇게 분모꼴에 있으면은 이렇게 하는 거 배운 적 있죠. 그쵸? 켤레 복소수만큼을 곱해서 분모를 항상 어떻게 보자? A제곱 플러스 B제곱꼴, 뭐 이런 식으로 실수로 바꿔서 본다는 거잖아요. 그쵸? A 뭐 굳이 말한다면 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항상 얘기했듯이 실수부와 허수부꼴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쓸까? 허수부꼴로 이렇게 써서 표현하는 습관. 분모에 i가 나오면 실수할 생각을 해라. 켤레 복수만큼 곱해서. 세 번째 얘기 같은 경우는 i는 2차 이상을 쓰지 않습니다. 뭔 말이냐면은 i가 이렇게 정의되니까, 그쵸? 루트 마이너스 1을 i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i의 제곱이 나온다면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쵸? i의 세제곱이 나온다면은 얘도 이렇게 제곱에 i 곱한 걸로 봐서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i라고. 이해가죠? i의 4제곱이 나오면 i 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서 1이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몇 차가 나오더라도 항상 우리는 이렇게 1차 아니면은 이렇게 실수 꼴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나오더라도 항상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그렇죠? 어떤 복소수가 나오더라도, 어떤 복소수가 몇 제곱이 나오더라도 항상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을 것이다. 1차 이하로만 쓴다라고 하는 개념. 일단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계산을 할 줄 알면은 어느 정도는 해먹는 단원이 바로 복소수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한번 지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나머지는 뭐 기본적인 문자 취급해서 계산한다 라든지, 저번 시간에 살짝 언급했던 거 이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둘 다 음수면 이렇게 루트끼리 곱한 거 할 때 이렇게 쓸 수 없죠. 그렇죠? 둘 다 음수일 때는 이렇게 한다고 했던 거. 그 다음에 양수 음수 할 때 헷갈릴 수 있으면은 이제 기억을 할 때는 분모만 음수만 기억하면 되겠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수 쓸 때 이렇게 쓴다는 거. 요 질문과 이 식이 성립한다면 A, B는 어떤가요? 라는 질문 좀 다르다고 했습니다. 뒤에 있을 테니까 나오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대충 정리했는데 다들 알겠죠? 무슨 말인지는? 그렇죠? 문제를 통해서 해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유형, 간단한 사칙 연산들인데 난이도가 그렇게 다 어렵지는 않을 텐데 134번이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이걸 먼저 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Z라는 복소수가 A의 A 빼기 1 그리고 A의 A 더하기 1의 I, 그리고 실수 A란 말은 맨 마지막에 붙어 있어요. 그쵸? 복소수 Z가 다음과 같은 모양일 때 Z의 제곱이 음의 실수가 되어야 한다.
Z의 제곱이 음의 실수. 그러니까 Z의 제곱이 0보다 작다 이 뜻이겠죠? 예. 이렇게 되기 위한 실수 A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 이게 의외로 이 문제가 나오면은 실제 이 복소수 Z를 제곱하는 학생이 간혹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제곱합니까? 이 긴 식을. 그렇죠? 보통 이런 문제는 요거를 별도로 하나 따로 증명을 하죠. 그렇죠? Z의 제곱이 음수가 되기 위한 조건을 따로 하나 증명을 하던가 혹은 이걸 알고 있는 학생들만이 푸는 문제죠. Z의 제곱이 음수다. 보통은 이제 Z를 어떻게 놓고 A 더하기 BI라고 놓고 기본 방식이죠. 이때 A, B는 실수, I는 루트 마이너스 1을 의미한다. 서술형 쓸 때는 이런 것도 꼭 써줘야 됩니다. Z를 다음과 같이 놓는다면 Z의 제곱이라는 게 결국은 A 더하기 BI를 제곱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해가죠? 실제로 전개해본다면 뭐 이거는 A제곱에 2ABI의 B제곱 I제곱인 걸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그쵸?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I는 2차 금지. 그렇죠? 2차 이상 금지. 무조건 1차씩. I 제곱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실수부가 어떻게 보이냐면은 A제곱 빼기 B제곱 이럴 거로 묶일 거예요. 이해 가죠? 마이너스 1이라서. 그 다음에 허수부는 보다시피 2ABI입니다. 자, 이제 Z의 제곱이 음수라고 했으니까요. 이 결과값이 음수인 거를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실수와 허수 가장 큰 차이가 혹시 뭔지 알아요? 실수와 허수의 가장 큰 차이? 허수, I는요 대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수는 대소 판별이 가능해요. 누가 큰지 작은지가 가능하다 이거죠. 근데 허수는 대소 판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1 더하기 I가 크다 이런 거 못한다는 거죠. 누가 크다 이런 거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다시피 0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I가 포함되는데 어떻게 0보다 작다가 나와요. 그쵸? 그러려면은 이게 아마 0일 것이다 라는 거죠. 허수부가 없어져야 우리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언급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겁니다. 이해 가나요? 허수부가 없어져서 실수부만 남아야. 그럼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두 수의 곱이 0이니까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A가 0이냐 B가 0이냐 해야 될 텐데 만약에 B가 0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맨 처음에 우리 Z를 이렇게 세팅했잖아요. A 더하기 BI라고. B가 0이면 D가 없어지기 때문에 A만 남죠. 이럴 때는 Z의 제곱은 A의 제곱이랑 같은 거고 이건 실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0 이상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실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 싶은 0 미만이야 라는 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0 이상 이런 식으로 Z의 제곱이. 그래서 B가 0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 아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A가 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가 0이기 때문에 B는 0이 아니야. 그렇다면 A가 0이어야 되는 거고요. A는 0이고 B가 0이 아니다. 이게 무슨 수죠? 여기 Z라는 복소수가 A는 0이고 B가 0이 아니다. 요거 앞에 건 없고 뒤에 건 있다. 뭐예요? Z는 결국 순허수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순허수. I만 있는 I의 실수를 곱한 모양 꼴만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본다면은 이건 없고 I의 실수를 곱한 요 꼴만 있는 수인 순허수가 돼야만 Z제곱이 0보다 작다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요거를 이제 이런 증명을 통해서 알고 있는 친구가 이걸 푸는 거죠. 이거 모르면은 이거 못 풀어요. 이거 제곱을 언제 하고 있어. 그래서 말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순허수를 제곱하면 음수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요? 순허수를 제곱하면 음수다. 따라서 이 문제는 뭡니까? 134번은 이수를 제곱한 게 음의실수, 즉 이수를 제곱한 게 0보다 작아요 라는 얘기는 이게 무슨 수? 순허수가 돼야 한다는 뜻이므로 요 앞에 있는 실수 부분은 0이고요. 허수 부분이 얘는 0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게 0 나온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죠. A는 뭐 또는 뭐? 0 또는 1입니다. 그쵸? A는 0 또는 1인데 0을 넣어버리면 얘도 0 돼버리잖아요. 그쵸? 같이. 그래서 0이 아니라 1을 넣어야지 요건 0, 요건 0이 아니다 나오기 때문에 A는 1이다. 이 얘기입니다. 풀이는 되게 단순하죠. 그쵸? 결과를 알고 있으면 아니면 저 방금 내가 박스 천 부분을 알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 눈으로 한번 쓱 보고 1이네 이렇게 찾는
단 뭐 1초 만에 찾는 그런 문제인데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아이들이 이걸 항상 제곱을 하는 그런 걸 내가 심심치 않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하나 알고는 있어야 될 겁니다. 순허수를 제곱한 건 0보다 작다. 이렇게 실수부랑 허수부랑 같이 섞여 있는 수는 제곱하면 항상 복소수인데, 그러니까 허수인데 순허수만은 제곱하면 음수가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는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풉니다.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유가 그런 거죠. 이걸 알고 있어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해 갔죠? 졸려? 나도 졸려. 잠은 자도 끝이 없어요. 두 번째 복소수 계산 문제 같은 건데, 이거는 뒤에 어려운 게 하나 있으니까 139번 하나 해볼까요? 이렇게 목이 타냐? Z라는 복소수가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라고 합니다. Z에다가 Z의 제곱에다가 Z의 세제곱까지 더하는 거에다가 4배를 한 것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두 가지 측면에서 원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복소수가 예전 교육 과정에 비해서 현재 복소수를 한 절반밖에 안 배워요. 복소수. 예전에는 복소 평면 이런 것도 배웠는데 복소수 절반밖에 안 배우다 보니까 좀 약간 흐름이 끊기는 게 하나씩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이 Z의 n제곱을 추론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소수를 거듭제곱하면 이런 거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를 알고 있느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그냥 아무 복소수나 n제곱을 추론하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잘 모르겠지만 1대1대 루트 2라든지 또는 1대 루트 3대 2, 이게 뭔지 알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어서 많이 본 것 같잖아요, 이거. 직각삼각형의 세변의 길이에 비해. 알고 있죠, 그쵸? 30도, 60도, 90도일 때 요거. 45도, 45도, 90도일 때 이거, 그쵸? 그냥 요런 꼴들만 물어봐요, 사실은. n제곱. 여기 잘 안 보이죠? 2대 1대 루트 3 보여요?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n제곱이 아니라 요런 것들로 만들어진 복소수의 n제곱만 물어봐요, 사실은. 물론 조금 더 발전하면은 조금 다른 스타일로 물어볼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겁니다. 그래서 요런 꼴은 거듭제곱하다 보면요, 분명히 여러분이 알만한 뭐 1이라든지 혹은 마이너스 1이라든지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거듭제곱을 하다 보면 말이에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제 거듭제곱을 추론할 수 있느냐, Z2제곱도 할 수 있느냐, 세제곱도 할 수 있느냐, 이게 좀 발전되면 어떻게 되겠어? Z1제곱부터 Z2024제곱까지를 합하라,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개수들일 때 나오는 문제라서 거기까지 하면 좀 어려우니까 이건 뺄게요, 그냥. 첫 번째인 그냥 n제곱을 추론할 수 있느냐. 그다가 저걸 무턱대고 n제곱 하는 게 아니죠. 이것도 그 식을 만드는 그 자체 유명한 식이 하나 있죠. 그냥 제곱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된 특히 아까 했듯이 이런 꼴이죠. 일 때는 이렇게 방법을 씁니다. 양변에 2를 곱하면은 이제 2 곱하기 Z는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 이해 가죠? 이번 기회에 저기 글씨체 좀 고치도록 하세요. Z 쓰는 애들 가끔씩 이렇게 쓰는 애가 있던데 숫자도 2라고 쓰면은 노답이에요. 그렇죠? 나중에 노답이거든요. 좀 구분할 수 있게 좀 써주세요. 2 곱하기 Z가 마이너스 루트 3인 거 이해 가죠? 마이너스 1 마저 이항하면은 2 곱하기 Z에 1 더하기 루트 3i일 거예요. 그쵸? 이거 양변 제곱하면 뭐가 될까? 제곱하면은 일단 루트 기호도 없을 거고 i도 없을 거예요. 그쵸? 이 상태에서 제곱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변형한 다음에 제곱을 시킵니다. 양변 제곱하면 전변 같은 경우는 4z의 제곱 플러스 4z 플러스 1이죠. 그쵸? 이해 가죠? 우변 같은 경우는 루트 3 제곱이니까 3이고 i를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1 될 거예요. 그쵸? 즉 우변이 마이너스 3 됩니다. 이렇게. 이해 가죠? 이 식에서 마이너스 3을 마저 이항하면 뭐가 되겠어요? 4z제곱 4z 4는 0이므로 4로 나눠버리면 z의 제곱 플러스 z 플러스
1은 0 나오죠. 여기서 보통 이제 답은 나온 거예요. 그쵸? 이미 0입니다. 0 보여요? 안 보여요? 요거 Z로 묶으면 되잖아요. 셋을. Z. 그럼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쵸? 4 곱하기 이렇게. 그쵸? 공통인수 묶으면. 이거 0이라며 방금. 3개 더한 거 0. 따라서 답은 0이죠. 뭐. 0인데 이제 보통은 이제 그렇게는 안 풀죠. 잘. 요식 갖고 또 언제 어떻게 하죠? 마지막에 나온 요식에다가 사실 Z 빼기 1을 곱하죠. 이렇게 양변에 또 이렇게. 왜요? 이제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거잖아. 요거 곱셈 공식 해가지고 요거랑 요거랑 곱한 거 뭐 나온다? Z 세제곱 빼기 1. 그치? 양변에 이거 하나씩 곱하면은 좌변은 Z 세제곱 빼기 1이고 우변 0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나온다는 거잖아요. Z 세제곱은 1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저거를 무턱대고 2제곱 해보고 세제곱 해보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좋긴 하죠. 한번 해봐. 제곱 한번 해보고 세제곱도 한번 해봐. 뭐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좋긴 한데 굉장히 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계산이 엄청 많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요식을 만든다. 그리고 여기 이것만 풀어도 사실 답은 나오는 거다. 이게. 근데 뭐 이렇게 변형해서 최종적인 모습은 얘를 만들고 싶은 거를 이제 배우는 문제인 거죠. 나머지 계산은 할 수 있겠죠. 나머지는. 오케이. 무턱대고 걷어째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아무 복소수나 주고선 걷어째고 하시오 이게 아니라 저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1 또는 마이너스 같은 게 나올 거야 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1 또는 마이너스 같은 게 나오려면요 특수한 꼴일 때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보통 이런 꼴 갖고 낸다는 겁니다. 문제를. 그 정확한 이유는 안타깝지만 배우진 않습니다. 뭐 대학 가서 배우려나? 그렇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142번. fx라는 함수가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고요. 복소수부터는 사실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복소수부터는 그리고 1학년 과정까지죠. 보통 1학년 과정 내에 복소수 배운 이후부터는 이렇게 하고 나서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A, B, C는 실수다 이런 말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돼요. 사실은 맨 마지막에 보면 있죠. A, B, C는 실수라고. 이 말이 있고 없고에 따라 엄청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F에 3 더하기 I를 대입하면요. 이게 1 빼기 I가 나온대요. 그럼 F에 3 빼기 I를 대입하면 뭐가 나올까를 찾는 문제입니다. 거의 뭐 찍신? 느낌이 쎄하죠? 얘랑 켤레복소수잖아요. 켤레복소수. 그쵸? 여기 다 모일 것 같아요. 답이. 네, 켤레복소수예요. 1 더하기 I 나옵니다. 이것을 원래 보통 푼다면 얘를 대입하겠죠. 말 그대로 F 3 더하기 I라고 했으니까 3 더하기 I, 3 더하기 I 대입해서 는 1 빼기 I라고 놓고 맞게 하는 건데 이거 배웠나요 혹시? 여기 개념 앞에 부분에도 있는데 두 개의 복소수를 덧셈해서 켤레를 하나 켤레를 먼저 한 다음에 덧셈을 하나 이쪽 결과랑 이쪽 결과는 같다라는 거 이거 혹시 배웠습니까? 되게 중요한 성질이죠. 원래 하나씩 다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연산의 순서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덧셈을 먼저 하고 켤레를 나중에 해라 이런 뜻이고 이건 켤레를 먼저 하고 덧셈을 나중에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켤레랑 덧셈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순서를 바꿔 해도 결과가 같다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뺄셈에서도 돼요. 참고로 뺄셈을 한 다음에 켤레를 하나 이 켤레를 각각 한 다음에 뺄셈을 하나 같다. 이게 심지어 곱하기랑 나누기일 때도 된다라고 하는 규칙이 있다는 거죠. 뭐 증명은 안 하겠습니다.
이걸로 이제 이걸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직접 대입하지 않고.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보다시피 이게 뭐였냐면요. 3 더하기 i를 대입하면은 1 빼기 i가 나온다는 뜻이니까. 그쵸? 말 그대로 a 곱하기에 3 더하기 i의 제곱 더하기 b 곱하기 3 더하기 i 더하기 c가 1 빼기 i라는 걸 의미해요. 그쵸? 뭐 물론 조금 더 간단하게 쓸 수도 있지만 일단 여러분 잘 이해하라고 좀 이렇게 풀어서 썼습니다. 조금. 이해 가져 무슨 말인지? 이런 내용이긴 해요. 얘랑 같잖아요. 그치, 얘랑 같죠. 같으니까 이제 어떤 게 가능하냐면은 나 이쪽 켤레 할래, 이쪽 켤레 할래도 같은 거예요. 그쵸? 원래 두 개가 같았으니까 양변을 동시에 켤레 복소수를 취해도 같아요. 이해 가죠? 그럼 이제 아까 했던 이런 거거든요. 덧셈을 한 다음에 켤레를 하시오거든요. 그쵸? 덧셈을 한 다음에 켤레 하시오는데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난 어떻게 할 거예요? 얘도 켤레 할 거고요. b 곱하기 3 더하기 i 얘도 켤레 할 거고요. C도 켤레에서 이걸 더하게 할 거예요. 이렇게. 이거 이해 가요? 그러니까 원래 덧셈을 한 다음에 켤레 하시오잖아요. 좌변이. 그렇죠? 하지만 이거를 켤레를 한 다음에 덧셈 해야지라고 쓰겠다는 거죠. 우변 같은 경우는 뭐 1 빼기 i의 켤레 보수는 1 더하기 i가 되겠죠. 일단. 이건 이해 가죠? 켤레 보수가 뭔지 다들 알고 있는 거죠? 에이, 그 정도 알잖아. 그치? 그런 거 넘어갈게요. 일단. 그러니까 이해 가죠? 그다음 이 하나하나를 또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A랑 요거를 제곱했잖아. 그러니까 요거 A랑 얘랑 곱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곱하기를 한 다음에 켤레 하세요 뜻이에요. 그쵸? 이해 가죠?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곱하기를 한 다음에 켤레 하겠다. 근데 그렇게 우리 안 쓸 수도 있다고. 그치? 켤레를 한 다음에 곱하기 하겠다. 그래서 상관없다는 거야. 또 마찬가지인 게 A 켤레와 3 더하기 I 제곱의 켤레 이런 식으로. 이해 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B 켤레와 3 더하기 I의 켤레와 C 켤레는 1 더하기 i입니다. 지금 무슨 방법 쓰는지 알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연산 순서를 바꿔 쓰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곱하기를 한 다음에 켤레가 아니라 켤레를 하고서 곱하기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A, B, C는 방금 무슨 수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A, B, C? 맨 처음에 실수? 실수는 켤레 복소수하면 뭐 나와요? 원래대로 나오죠. 그렇죠? 예. 실수는요. 켤레 복소수해도 다시 처음 그대로 나와요. 그렇죠?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거는 A, B, C의 켤레를 해도 A, B, C가 그대로 나오는 거죠. 이건 A입니다. 그 다음 요거 보면요. 요것도 잘 보면은요. 제곱이라는 게 곱하기 2번 한다는 뜻이잖아. 그치? 무슨 말 이해가지? 이거 곱하기 2번 한다는 뜻이니까 곱하기 2번 하고 켤레예요. 켤레를 곱하기 2번 해도 되겠죠. 그쵸? 즉 3 더하기 i에 켤레를 이렇게 제곱해도 되는 거예요. 이해 가요? 요것도 B의 B의 켤레는 B일 테니까 실수라서 이것도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이해 가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해감? 자, 이제 3 더하기 i의 켤레입니다. 무슨 뜻이죠? 3 빼기 i죠. 그래서 a 곱하기에 3 빼기 i의 제곱 더하기 b 곱하기 이것도 마찬가지죠? 3 빼기 i고 더하기 c 한 개 1 더하기 i야. 이게 뭔 뜻일까 좌변이? 이 좌변이 바로 뭐야? 이거잖아. 이 함수에 3 빼기 i 대입하시오. 그쵸? 이게 이거잖아요. 모양이. 그쵸? 3 빼기 i 대입하면 a 곱하기 3 빼기 i 제곱 b 곱하기 3 빼기 i 더하기 c 따라서 얼마다? 1 더하기 i다. 이거는 1 더하기 i다.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한번 학습을 하면은 이제 이 다음부터는 이제 바로 쓸 수 있겠죠. 답을. 그쵸? 아, 이게 실계수. 계수가 실수일 때를 보통 줄여서 실계수라 부르는데 실계수식에서 어떤 복소수를 대입하여 어떤 복소수가 나왔다면 얘의 켤레 복소수를 대입하면 답도 켤레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재미있죠? 재미있다고 자꾸 이렇게 주입을 해야 돼. 애들한테. 재밌죠? 감사합니다. 유형 4번도 계산 문제. 요거는 144번만 하나만 할까? 자리가 되려나 여기다 풀 자리가? (1) 더하기 2i의 z 더하기 5의 1 빼기 i의 z의 바 한 개 0이다 라고 할 때 z를 구하시오라 문제입니다.
내가 이걸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약간 1차 방정식스러운 문제긴 해요. 1차 방정식스러운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3 곱하기 z는 5다. z를 구하시오. 그러면 뭐 1차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복소수고 뭐고 간에. 안 그래요? 이게 무슨 수든 간에 어떻게 푸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거는 z만 나온 게 아니라 지금 z바가 나왔어요. 얘만 나오면은 그냥 단순한 1차 방정식 같은 건데 얘가 나오는 바람에 이게 일종의 연립 방정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거를 하면은 좀 힘들 테니까 쉽게 그냥 이렇게 1차 방정식스러운 문제, 그냥 쉽게 말해서 하나의 식 주고선 z 구하기 이런 문제라고 보면 될 거예요. 하나의 식 주고 z 구하기. 근데 그 하나의 식이 요런 꼴이면은 바로 나올 텐데 요런 꼴이 아닌 것 뿐입니다. 이런 식의 z 구하기 문제에서는 보통 z를 어떻게 놓고 푼다? a 더하기 bi라고 가정하고 푼다는 거죠.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a, b는 실수입니다. 이런 거는 원래는 꼭 써야 되는 건데 앞으로는 풀이할 때 안 쓸게요. 좀 번거로우니까. 이건 항상 써야 되는 겁니다. z를 다음과 같이 놓자. a, b는 실수. 이렇게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뭐 하는 거냐면 그냥 그대로 대입을 하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복소수의 상등이라는 걸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대입하는 것 치면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i에다가는 z를 곱하는 거니까 a 더하기 bi를 곱하는 거고 그치? 플러스 5 곱하기에 1 빼기 i에다가 z바를 곱하시오니까 그다음에 a 빼기 bi를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죠? 나머지는 이제 뭐예요? 다 노가다의 타임이죠. 노가다의 타임을 거쳐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꼴로 쓰라 이겁니다. 항상 복소수는. 뭔 말인지 이해가죠? 일단 전개한다고 치면은 이렇게 해서 a고요. 이렇게 하면은 2bi 제곱인데, 그치? 2bi 제곱. 2bi 제곱이니까 혹시 마이너스 2b인 건 이해가나요? 2bi 제곱이니까 실수부. 허수부는 이렇게 곱한 2ai와 이렇게 곱한 bi니까 일단 앞부분을 전개한 건 이거죠. 이해가죠? 이건 뭐 여러분이 적당히 전개할 수 있을 테니까 이거는 뭐 알아서 하시고요. 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지 같네. 이거 뭐야? 1 빼기 ai 플러스 b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b가 되겠다. 그치? 여기다 5로 5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이렇게 덧셈을 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눠서 본다면 실수부 같은 경우는 앞에 여기 a 빼기 2b와 여기에서는 실수부가 더하기 5 빼기 5b네요. 그쵸? 요런 실수부, 요 4개. 하나, 둘, 셋, 넷. 요거, 그치? 분배했을 때 요것과 허수부로 본다면 여기 2a 더하기 bi와 여기서 나온 마이너스 5ai. 이해가죠?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고 이렇게 정리해서 나온 결과가 뭐다? 는 0이다라고 했으니까 실수부도 0이다, 허수부도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죠? 그래서 0을 이제 기본적으로 0 더하기 0i로 봐서 실수부도 0, 허수부도 0이니 요렇게 항상 정리할 때는 아까 했던 것처럼 실수부, 허수부로 정리한다고 했으니까 정리만 하면은 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a 빼기 7b 더하기 5가 0이고요. 이건 뭐야? b 빼기 3a가 0이군요. 그렇죠? b는 3a에서 대입하면 뭐야? 잠깐만. b가 3a가 맞아? 분수 나온단 말이야 이거? 그러네? 분수 나오네? 네, 한번 해보세요 이제 지금부터. 답 내봐 한번. A, B 나왔나요? A 얼마죠? 4분의 1. B는요? 네, 4분의 3. 그러면 우리는 이 Z라는 복소수를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i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네, 이거는 뭐 가장 평범한 문제 복소수를 계산하고 그 상등, 같다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는지를 체크하는 아주 평범한 문제로서 기본적으로 Z를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오면은 이렇게 푼다는 거. 뭐 그런 관련된 문제가 또 있으니까 조금 이따 또 풀어보시면 될 겁니다. 수업한 지 29분 됐어요.
다섯 번째 유형은 저걸 할까 봐요. 차라리 뒤에 있는 것 중에 그 148번 참거짓 개념인데 또 요것도 또 많이들 모르는 친구가 있어서 요거 한번 해볼게요. 차라리 난이도가 다 고만고만하니까.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Z가 A 더하기 BI, A, B는 어쩌고저쩌고 있죠, 그쵸? 예. 라고 했을 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란 문제. 기억. Z에 발을 더한 값. 이건 실수이다.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푸냐면은 그냥 요거 시키는 걸 그대로 해요. 그래서 Z라고 하는 건 A 더하기 BI고요. 그쵸? Z의 반은 켤레 부소수니까 A 빼기 BI잖아.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돼? 이렇게 플러스 BI 마이너스 BI 지워지면서 그쵸? 2A만 남죠? 그러니까 A가 실수니까 두 배에도 실수 아니냐? 이거 맞다. 보통 이렇게 풀어요. 이해 가죠? 근데 어떻게 푸는 관점도 있냐면은 요거는 글쎄 다음 문제 같은 거 풀 때 도움이 되려나? 안 되겠네. 그냥 알아만 두세요.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 정도만. 아까 언급했던 건데 실수는요 켤레를 취해도 똑같이 나와요. 실수가. 그쵸? 그 값 그대로. 그 값 그대로.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 지금 Z에다가 Z 바를 더한 거잖아. 이거의 켤레는 뭘까요? 과연? 근데 덧셈의 켤레니까 각각의 켤레를 한 다음에 덧셈하는 거라며 이렇게. 그치? 이해 가죠? 더한 다음에 켤레니까 각각 켤레 덧셈. 이건 뭐죠? 켤레의 켤레는 뭘까요? 다시 복소수 Z예요. 이해 가요? 결국 이게 되잖아. 이렇게. 이해 가요? 그 무슨 얘기야? 처음 수의 켤레를 취해도 처음 수 모양 똑같이 나오죠. 뭐 보다시피. 네, 그러면 실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감? 애들이 눈만 꿈벅꿈벅 하고 있네. 무슨 말인지 이해감? 네, 그렇게 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굳이 이런 걸 알아야 됩니까? 라고 하겠지만요. 이 방법으로 풀면 쉬운 풀이가 있다는 거죠. 이제 지금은 이렇게 푸나 이렇게 푸나 둘 다 한 줄짜리잖아. 그치? 근데 나중에는요. 이렇게 풀면 한참 푸는데 이렇게 풀면은 몇 줄 안에 풀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답이.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알아두라는 거죠. 이게. 식으로 푸는 방법. 직접 대입으로 푸는 방법 말고 이렇게 실수의 켤레는 그 실수 그대로 아니냐. 이 처음 나온 얘를 켤레를 취하면 보다시피 처음 모양 아니냐. 그러니까 처음 거의 켤레에도 처음 거면 이게 실수겠네. 뭐 이런 얘기죠. 니은 Z에서 Z의 발을 뺀 것이 순어수냐. 또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대입하면은 A 더하기 BI에서 뭘 빼라는 거예요? 켤레를 빼는 거니까 A 빼기 BI를 빼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이해 가죠? 그럼 요거 마이너스 A는 이렇게 지워지는 거 보이죠? A 빼기 A라서. 그리고 뭐만 남아요? 보다시피 2BI만 남아요. 이거 순어수인가요? 여기 함정이 숨어 있지. 이게 순어수인가요?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허수 I에다가 실수만큼 곱하면 순어수라며. 이거 순어수인가요? B가 0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B가 0 돼버리면 이건 0이라는 수, 즉 실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어수라고 하는 거는 거짓이 되는 거죠. 이게. 이런 게 이제 디테일이라고 했습니다. 디테일. 고등학교 과정의 디테일 싸움. 있냐 없냐, 한 줄이 더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정답이 막 확 바뀌기 때문에 체크를 꼼꼼하게 할 줄 알아야 한다. B가 0이면 저건 0이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 어디에도 초반에 B는 0이 아니다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실수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디귿은 또 이 디귿 나름대로 또 중요하기도 해요. Z에 Z 바를 곱한 게 양의 실수냐라는 건데 뭐 결론부터 말하면은 0 이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0도 될 수 있어서 이게 거짓이에요. 요것도 하나 알아두면 편리할 겁니다. 나중에 이것저것. 내용은 단순해요. Z에 Z바? 그럼 Z면 저거 A 더하기 BI고, 그치? Z바면은 A 빼기 BI 아니야? 이렇게. 결국 이거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A제곱 빼기 B제곱 I제곱.
근데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서 더하기 b제곱 돼버리죠. 보다시피 이렇게 실수 두 개의 제곱이 합의돼 버렸으면 어떻다? 아까 얘기했듯이 0 이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0보다 크다고 하는 건 거짓이죠. 0 이상이다라고 해야 맞아요. 그쵸? 이해가죠? 이 사실은 또 앞으로도 몇 번 쓸 거예요. 저렇게. 어떤 복소수와 켤레 복소수를 곱한 거는 0 이상이다. 왜냐고? 저게 실수 제곱 2번 더한 거니까. 저 사실은 또 나중에도 이런 참고진 말고 다른 문제 풀 때도 종종 쓸 겁니다. 어쨌든 이거는 틀린 이유가 등호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벌써 니은과 디귿이 틀린 상황에서, 그치? 기억 하나가 맞았으면 정답은 뭐 2번이겠죠. 기억만 나와 있는 건 없으니까요. 그쵸? 리을 보시면은 B가 0이 아니다라는 거. 아까 이 니은이 거짓이 된 그 발레였죠. 발레를 한 마디를 배웠을까? 발레였죠. 거짓이 되는 예시. 왜 이게 거짓인지를 보여주는 예시. 그러니까 그걸 하나 지금 이게 제껴놓은 거예요. 그쵸? 0이 아니다. 그럴 때 Z와 마이너스 Z의 바가 같다면 이 Z는 순수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똑같이 풀고 있는 건 보이죠. 그쵸? 이렇게 실제로 대입해서 푼다는 개념. 그쵸? 그러니까 이건 지금 문제라서 힌트를 주고 있는 거지. 실제로 이거 힌트 안 주고 이것만 갖고 물어봐요. 다음 중 옳은 것을 이렇게. 여러분은 그거 증명할 때, 하나하나 증명할 때 다 보다시피 이렇게 놓고 증명한다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요거는 말 그대로 Z, 즉 A 더하기 BI랑 Z의 바면은 A 빼기 BI일 텐데 거기에 마이너스 보 붙인 거랑 같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해가죠? 우변을 한 번 더 정리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I가 될 거예요. 좌변은 A 더하기 BI고요. 자, 그러면 이것이 서로 같으려면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실수분은 실수분끼리 같아야 된다고 했고요. 그치? 허수분은 허수분끼리 같아야 한다고 했는데 허수분은 같잖아. 벌써. 그러면 실수분끼리만 같으면 되겠죠. 즉 A랑 마이너스 A랑 같으면 돼요. 이 A가 0이면 되는 거니까 A는 0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B에는 이 조건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0이 아니다. A는 0이고 B는 0이 아니다. A는 0. 이건 앞에 건 없고 B는 0이 아니다. 뒤에 건 남아있다. 뒤에 건 남아있다는 뜻이니까 순허수란 말이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리을입니다. 아시겠죠? 네. 아마 실전에서는 이 옳은 것을 고르시오가 좀 어렵게 나올 거예요. 실전에서는. 좀 어려운 게 나올 겁니다.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 다양한 문제들을 좀 풀어보는 게 좋을 겁니다. 나중에 말이에요. 오늘은 그런 거 많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유형 2개 정도만 더 하면은 일단 유형 분석 기출문제 일단 끝납니다. 일단 2개 유형을 더 풀고 나서 잠시 쉬었다가 실력 완성 1등급을 풀어볼게요. 6번째 유형에서는 난이도 높은 게 153, 154가 둘 다 어렵네. 둘 다 높네. 일단 153, 154 두 개를 다 풉시다 뭐. 공간상으로는 다 못 풀겠지만 여기다 일단 153 풀게요. 153 Z라는 복소수가 루트 2i 분의 1 더하기 i라고 합니다. 몇 제곱을 하면 1이 된다라는 게 있나 봐요. 그걸 만족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래요. 가장 작은 자연수니까 뭐 막말로 거기 있는 숫자 하나씩 다 대입해도 되지 않을까요? 1번부터 차례대로. 그쵸? 일단은 한 가지 기본 규칙이 하나 어겨진 게 있죠. 뭐? 분모에 i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i만큼을 더 곱한다 이렇게. 기본. 아니면은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거 보여요? 이거? 1대 1대 루트 2?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만 이런 문제 된단 말이에요. 보다시피. 이거 몇 조 곱해야 1 되게 하려면요. 그 만들 수 있는 숫자가 되게 정해져 있어요. 아무 복소수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특정한 수만 됩니다. 사실 이런 거를 좀 볼 줄 아는 친구들은 이거는 짝수가 정답이겠네. 뭐 보기가 다 짝수지, 그치? 그쵸? 예. 짝수가 정답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이 상태를 그냥 제곱해봐도 될 거고요. 아니면 아까 했듯이 i를 하나씩 곱해서 제곱해도 됩니다. 뭐 그냥 제곱해도 어렵지 않으니까 일단 그냥 제곱할까요,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ZN제곱 추론 문제예요. 거듭제곱을 추론하시오. 추리해보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일단 제일 만만한 거는 뭐 제곱하기, 그냥 제곱하기인데요. 그냥 할게요. 이거는 어차피 제곱하면 분모 i 사라지니까. 분모가 2 되고 마이너스 1 되는 건 이해 가죠. 즉 분모가 마이너스 2인 건 이해 가요. 네. 분자는요. 1 더하기 i의 제곱. 뭐 1 플러스 2i 플러스 i 제곱일 텐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에서 앞에 걸 이렇게 지어 먹어요. 그쵸? 그럼 보다시피 뭐가 돼요? 마이너스 i가 돼요. 이게. 이해 가요? 네. 아 근데 이거 나왔으니까 아니 아까 얘기했듯이 하다못해 보기는 하나씩 대입해도 되거든요. 이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 이걸 해야 돼. 그럼 세제곱은요도 원래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세제곱이요 얘가 되진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건 이해할까? 아 이거 어떡하지? 잠깐만 이거 지우고 이렇게 할까봐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은 Z를 정리해봤자 어쨌든 이런 모양 꼴 아닌가요? 그쵸? 이해 가요? 여기에다가 i를 한 번 더 곱한다고 해서 이게 실수가 되진 않아요. 그것도 이해 가요? 얘가 남아있잖아. 곱하기 i를 해버리면 얘는 i 제곱이 사라진다고 쳐도 무슨 말인지 이해 가니? 그러니까 세제곱을 하는 거는 직접 계산하지 않고도 분명히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걸 알 거란 얘기예요. 이해가? 그러니까 Z 다시 할까요? 이거 실제로 그냥 i씩 이렇게 곱해서 정리해 보면은 분모가 마이너스 루트 2고, 그치? 분자가 i 빼기 1 나오겠네,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쓰면은 실수부가 2분의 루트 2, 허수부는 플러스 2, 마이너스구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i. 이거 이해 가요? Z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했듯이 얼마 더하기 얼마 i 꼴이 나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그럼 여기에다가 이거 곱하는 게 세제곱이잖아. 세제곱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 이거 곱하는 건데요. 마이너스 i 곱해봤자 어떻게 했냐고요. 이거 남잖아요. 그죠? 이거 i 이렇게 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수가 될 수는 없어요. 보다시피. 그럼 4제곱을 하면요. 제곱의 제곱이니까 이거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i의 제곱이에요. 뭐죠? 마이너스 1 나와요. 그쵸? 이거 이해 갔어요? 그럼 5제곱은 어떨 것 같아요? 5제곱도 마찬가지인 게 실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항상 이런 꼴입니다. 왜? 4제곱에다가 한 번 더 z 곱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곱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요. 이해 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홀수 거듭제곱들은 항상 이렇게 실수부, 허수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항상 이 두 개가 같이. 그러니까 이거는 짝수 제곱을 해야만 뭐가 가능하다고? 실수. 이렇게 딱 얼마? 뭐 4제곱은 마이너스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6제곱 같은 거 어떨 것 같아요? 6제곱은 2제곱과 4제곱을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i에 마이너스를 곱한 플러스 i가 되는 거고요. 이해 가죠? 7제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 다시 이렇게 나와요. 실수부, 허수부 둘 다. 8제곱을 하면은 뭐 한다? 요거를 제곱한 값이니까 1 된다. 그래서 보다시피 1, 2, 3, 4, 5, 6 다 해봤더니 안 되고 8제곱만이 1 된다. 제일 작은 거는 8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빨리 푸는 친구들은 z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 제곱한 거는 마이너스 1이고 요걸 다시 제곱하면은 1 나오겠네 해가지고 구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 좀 촘촘하게 해본다면 왜 그 앞에서는 안 나오지? 라는 얘기를 좀 한 겁니다. 추가적으로. 아이 더워. 난 땀나고 있어요. 끌까? 졸리지? ASMR. 졸리니? 추우면 말해. 다시 켜줄게. 나 지금 땀? 보이냐? 땀? 땀 나고 있어요. 보여? 나만 이렇게 나는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거야. 음식점에 가서 뭘 먹어도 막 땀이 나. 근데 살은 안 빠져. 왜 그러는 거야? 늙은 거지? 죽을 때가 됐나 봐. 154번도 한 번 더 할게요. Z라는 부소수가 뭐다 하면은 이렇게 씁시다. 그냥 2분의 1 빼기 루트 3i라고. 이해 가죠? 한 번에 쓸게요. 이렇게. 와, 이거 아까 내가 언급했던 거랑 좀 비슷하네. 그치? Z의 1제곱부터 Z제곱, Z의 세제곱 해가지고 Z 몇 제곱까지? 2020제곱까지.
다음을 계산하시오. 뭐 이런 문제네. 그치? 이것도 보이냐고요. 여기 아까 얘기했던 거 그거. 1대 루트 3대 2라는 숫자. 보입니까? 네.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건 몰라도 되는데 요게 1대 1대 루트 2가 몇 도야? 그 45도일 때 나오는 거지 직각삼각형에서. 그치? 세변의 길이에 비해. 요건 언제 나오죠? 30도, 60도에서 나오죠? 네, 그래서 얘네들은요 기본적으로 곱하기 3을 해야 90도나 180도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세제곱마다 되게 특수한 숫자가 나와요. 얘는 세제곱을 하면 특수한 숫자. 얘는 곱하기 2 하면 90도죠? 얘는 제곱을 하면 보다시피 이렇게 특수한 숫자가 나와요. 제곱을 하면.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다 이거는 제곱쯤 하면은 답이 보이겠고, 갈피가 좀 잡히겠군 이런 거고, 이거는 세제곱쯤 하면은 뭔가 보이겠군 이런 거예요. 문제가. 자세한 거는 몰라도 돼요. 잘 보고 있는 거 맞아요? 졸고 있는 건 아니겠지. 나 이게 녹화 중인데, 녹화 중일 때는 보통 실명 거론을 안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친구들이 우연치 않게 들어와가지고 보고 있다가 누구누구가 졸고 있구나 이렇게 알까봐. 녹화 중에는 실명 거론을 안 해요. 보통 성씨만 부르죠. 이씨! 이렇게 불러요. 설씨! 이렇게 성만 부른다고요. 아까 했던 거 기억나죠? 이거 할 때 2를 일단 양변에 곱한다. 그럼 2z는 1 빼기 루트 3i. 1을 마저 이항하면 2z에 1 뺀 게 마이너스 루트 3i. 이 상태를 조곱한다. 그러면 이제 4z 빼기 4z 더하기 1은 우변 제곱 뭐 마이너스 루트 3 제곱하면 플러스 3이고 i 제곱은 마이너스이니까 우변 마이너스 3 나오죠. 넘어가면 플러스 4. 4로 약분하면 뭐가 나와요? z의 제곱 마이너스 z 플러스 1은 0 나옵니다. 여기다가는 뭘 곱해야 짝이 맞는 거죠? 가운데 뭐가 플러스니까, 아니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를 이렇게 곱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 이해 가요? 얘랑 얘랑 곱하면 뭐가 되죠? 저변이 세제곱 더하기 1. 그치? 우변은 0됩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어때요? 세제곱의 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특수한 값이 나와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가능하냐면 6제곱의 값은 플러스 1이 가능합니다. 그쵸? 6제곱이 플러스 1이 가능하면 뭐라는 얘기야? 요 밑에 있는 거 쭈르륵 더한 건 0 나온다 뜻이거든? 무슨 말이냐면은 1과 z 제곱, 세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 앞에 있는 것들 다 더하면 0 나와요 이거. 왜냐면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며. 이거 마이너스 1이고 요거는 그러면 마이너스 z 아닐까 이거는? 그치? 여기다 한 번 더 z를 곱한 게 4제곱이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z제곱이고. 그치? 그러니까 얘랑 이렇게 지워질 거지 하나씩 하나씩. 그치? 이해 가지? 0 남아요 이렇게. 뭐라고요? 6제곱이 1이야 하면요 6제곱 밑에 있는 거 다 더하면 0 나와요. 그래서 무슨 뜻이야? 아 이렇게 6개씩 묶으면 0 되겠구나라는 거죠. 6개씩 묶으면. 이해 가지? 이게 총 몇 개죠? 2020개잖아요. 그쵸? 2020개를 6개씩 묶으면 6, 38 6, 38 6, 6에 36 하면은 4개가 남겠네. 그치? 이해가지? 무슨 말이야? 저 2020개를 6개씩 묶으면요 4개가 남을 거예요. 이해가죠? 이렇게 묶을 거야. 나는 저 2020개를 이렇게 묶을 거야. 앞에 4개 와, 그 다음부터 6개씩 이렇게 묶을 거야. 이해 가니? 앞에 4개. 왜 앞에 4개 남겨놨을까? 이래야 계산이 쉽지. 뒤에 거 4개 남기면 계산이 어렵잖아. 그치? 앞에 거 4개. 4개 남는다며. 나머지는 6개씩 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 첫 번째 6개 묶어놓은 요 첫 번째 가로와는 누구누구가 있는 거냐면은 뭐 5제곱, 6제곱, 7제곱, 8제곱, 9제곱, 10제곱 있는 거죠. 그쵸? 이렇게 6개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 합이 0인 건 이해 가요? 이게 왜 0이야? 아, 저거 0인 건 이해 갔잖아. 그치? 근데 이건 왜 0이야? 이거를 아까 봤잖아.
Z5제곱인 공통인수끼리 묶어버리면 인수분해하듯이 이건 1이고 이건 Z고 이거 아니야? 이게 Z제곱이고 Z3제곱이고 4제곱이고 5제곱이고 그치? 그럼 이게 0이라며. 그럼 이거 0이지 뭘.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묶어도 0 나오잖아. 5개씩 6개씩 묶으면 6개 이게 6개씩 묶으면 0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6개 묶어놓은 이 묶음들은 이 총 336개의 묶음들은 다 합이 0이다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뭐만 남는다? 4개만 남는데 4개를 저 끝에 거 4개라고 하면 지수가 크니까 계산이 힘들 거야. 앞에 거 4개가 남는다고 생각을 해야죠. 뒤에 것도 어차피 묶으면 다 0이니까요. 그렇죠? 따라서 요거 4개가 0인데 방금 여기서 했잖아. 그치? 요게 마이너스 Z랑 같은 거예요. 요건 마이너스 1이고요. 그쵸? 요건 이렇게 지워지겠죠? 이해가요? 그럼 다시 뭐만 남았어? Z의 제곱 빼기 1만 남는 거죠. 이렇게. 그쵸? 이거 다 계산한 게 뭐라고요? Z의 제곱 빼기 1만 남는 겁니다. 이해 가죠? 이해 갔어요? 이제 저거를 이제 쓰라 이거죠. 실제로 계산을 해서. 그렇다고 또 Z제곱 계산하지 말고 여기 Z제곱 있잖아. 여기. Z제곱이 얼마야? Z 빼기 1이잖아. 그치? 보다시피. 이항하면 요거 이항하면 되잖아. 이렇게. 그럼 Z의 제곱에 1을 빼라고? 그러면 Z 빼기 1에서 1 빼는 거니까 Z 빼기 2군요. Z는 처음에 나와 있는 이거고요. 그쵸? 이해가 하지? 따라서 저기에서 2 빼면 돼요. 답이 뭐야? 이제 계산해봐. 내가 너무 설명을 빨리 해서 못 알아들었다 할 때는 오늘 수업에 장점이 있죠. 녹화 중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 유튜브를 돌려보시면 됩니다. 내 유튜브 저기 단톡방에 올려줄 거고요. 그걸로 찍어서 들어가셔서 확인해도 됩니다. 답이 뭐예요? 입 모양을 보고 맞춰야 되는데 답이 3이래요. 맞아요? 맞아요. 네. 답은 3입니다. A가 얼마 나오죠? 이걸 A 더하기 BI 꼴로 고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찾는 문제였어요. 그쵸? A 얼마 나오죠?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3. B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네, 그래서 이제 제곱해서 더하면 3 나옵니다. 자, 끝으로 하나 더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7번 유형 중에서 157번 할게요. 요거 또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문자를 정리하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숫자 정리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데 문자 정리 부분을 어려워하더라고요. 157번 할게요. x가 0과 1 사이일 때 루트에 x 빼기 1분의 1 빼기 x 빼기 루트에 x 빼기 1 곱하기 루트 x 빼기 1 빼기 루트에 1 빼기 x의 제곱. 이게 어떤 의도인지는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잠깐 언급했던 거 있잖아. 이렇게 a가 음수고 b도 음수면 뭐 이렇게 곱한 값은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아 라든지. 그치? 분모가 음수일 때예요. 분모가 음수일 때 이렇게 된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이해 가죠? 그러니까 이런 취지로 낸 거긴 한데 그렇게 안 풀어요. 뭘 그렇게 풀어도 돼. 여러분 뭐 알아서 취향껏 푸세요. 안 말릴게요. 나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요거 두 개의 차이는 알고 있나요? 뭐요? 요 둘의 차이는 알고 있나요? 요건 뭐예요? 이게 다시 하자. 요들이 같은 건가요, 혹시? 내가 같은 거면은 이걸 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치? 다르니까 했겠지. 달라요, 둘이. 이건 뭔지 알아요? 이건 그냥 A예요. 이건요? 이건 절대값 A죠. 제곱이 안에 있으면 절대값이고 밖에 있으면 그냥 A 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뭘 것 같아요?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요게 뭔데? 이게 루트 3i 아니야, 이게? 그걸 제곱하는 거잖아, 이렇게. 그치?
그럼 이게 이제 3 곱하기 i의 제곱이니까 뭐야? 마이너스 3이네? 그러니까 이거 제곱하면 뭐 나와? 마이너스 3 나오죠. 안에 거 나와요 그대로. 뭔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루트의 x 빼기 1을 제곱하는 뜻 아니야 이렇게? 똑같은 거 두 번 곱하면 제곱이라는 뜻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x 빼기 1이죠. 요거 두 개 곱한 거냐 x 빼기 1이에요. 그냥 이렇게. 이해 가요? 양수근 음수근 관계없이 말해요 이게. 보다시피. 이건 뭐예요? 제곱이 안에 있네요. 절대값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절대값 1 빼기 x죠. 이렇게. 근데 x가 1보다 작죠? 그럼 1 빼기 x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뭐라고? x가 1보다 작잖아. 부등식에서 지금. 그치? 1에서 x 뺀데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이제 배웠잖아. 절대값 아닌 양수면 어떻게 푼다고 배웠어? 그대로 푼다. 이렇게 배운 거 아니었어? 이렇게? 이해 가요? 맨 첫 번째 거는 누가 봐도 약분하면 이거 마이너스 아닌가요? 약분하면은?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맨 첫 번째 거는 루트 안에 마이너스 1있는 거고, 그치? 그렇잖아. 맨 첫 번째 거는 이 안에 있는 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 아니야, 저거 약분하면은. 두 번째 거는 그냥 x 빼기 1인 거고, 세 번째 거는 요거 1 빼기 x인 건데 그 세 개를 각각 빼기 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보기가. 이해 가요? 이해 가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i죠. 이거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고 이거는 마이너스 1 더하기 x 아닌가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x 마이너스 x 지워주고 플러스 많이 지워주면 i만 남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 하라는 의도거든요. 의도 자체는. 근데 의외로 쉽게 풀렸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거를 아느냐 모르느냐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똑같은 거 두 번 곱했다는 건 제곱이라는 의미입니까? 이런 거거든요. 의미상. 루트 x 빼기 1의 제곱. 근데 이 안에 있는 게 음수잖아요. 그걸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양수든 음수든 간에 이거를 제곱하라는 얘기는 보다시피 안에 있는 모양이 똑같이 나와요. 음수든 양수든 관계없이. 그래서 이거는 그냥 x 빼기 1이고요. 대신에 저거는 달라요. 제곱이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계산 순서가 다르다고. 루트를 씌운 걸 제곱한다고. 이거는 제곱을 시킨 걸 루트 씌운다고. 순서가 달라요. 이 둘도 마찬가지로 순서가 다른 거죠. 결국. 그래서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계산 결과가 다릅니다. 얘네들은. 뒤에 거는 절대값. 이해 갔나요?